자, 이번 시간에는 방향 벡터가 주어진 경우에 직선의 방정식을 공부를 해볼게요. 우선은 고1 때 수원에서 배웠었던 직선의 방정식을 먼저 공부를 해보죠. 5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제일 만만하게 많이 쓰는 것이 y = ax 플러스 b죠. 이렇게 생긴 직선은 A가 기울기, B가 Y절편이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죠. 제일 흔하게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그러니까 문제로 많이 나오는 게 2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특정한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예요. 그러니까 y-b는 mx-a. 자, 요런 꼴이죠. 그러니까, 자, 이거는 기울기가 a고, 그 다음에 y절편, y축하고 만나는 점의 y좌표, y절편이 b가 나타난 형태고, 요거는 기울기가 m이고, 점 A, B를 지나는 직선. A, B를 지나는 직선이죠. 요렇게 씁니다. 그죠? 여기 기울기가 오고 A, B 지날 때 요렇게 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y-y1은 x2-x1분의 y2-y1의 x-x1. 자, 요건 뭔가요? 요거는 그렇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하나는 x1, y1이고 또 하나는 x2, y2. 자,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자, 요렇게 되죠. 생각납니까? 이거 가물가물하면 좀 곤란하지. 그러면 다시 동영상 강의 수원에서 직선의 방정식을 다시 한번 듣도록 하세요.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는 1 이렇게 생긴 모양. 자, 요거는 뭐죠? 요거 숫자 1입니다. 1. 자, 얘는요 x절편이 a고 그 다음에 y절편이 b. 요렇게 x절편, y절편이 나타난 그러한 직선입니다. 이때 반드시 우변이 1이어야 되죠. 그래서 x가 0일 때가 y절편인데 x다 0 집어넣으면 y가 b가 나와야 돼요. y 밑에 있는 게 y절편. 마찬가지로 y에 0 넣으면 우변이 1이기 때문에 x가 a여야 돼요. 그러니까 x 밑에 있는 a가 x절편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직선의 방정식이 일반형, 그죠?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우린 이것을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그러죠. 자, 어느 때 일반형을 쓰나요? 점과 직선과의 거리 공식 쓸 때. 그때는 한쪽으로 다 몰아서 이렇게 쓰죠.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때 평면 공부할 때, 좌표 평면 공부할 때 수원에서 직선의 방정식들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얘가 제일 중요해. 뭐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공부했었던 것을 다른 관점에서 보려고 그래요. 다른 관점이라는 것은 벡터를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공부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벡터를 가지고 공부를 합니까? 자, 보면 좌표 평면을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 봐도 왜 안 움직이냐 이거? 이게 왜 안 움직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자, 다시 그냥 할 수 없어. 얘를 가지고 그냥 해보자. 자, 이동. 너무 크죠? 줄이고, 이동. 자, 요렇게 해볼까요? 자, 요렇게 생각을 해보죠. 일단 X축하고 Y축을 잡읍시다. 자, 얘가 X축이고 이게 Y축이에요. 그런데 여기
점 A가 있다고 그래. A. 자, A가 x1, y1인데요. 이 x1, y1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입니까? 무수히 많겠죠. 그런데 요 x1, y1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 그러면은 요렇게 딱 하나 있을 거예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 그러면 이렇게 생긴 직선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젠 기울기를 얘기하지 않고 자, 요 점을 지나긴 지나는데 요 벡터 요렇게 생긴 벡터가 있어요. 요렇게 생긴 벡터. 자, 우리는 요렇게 생긴 요 벡터를 U 벡터라고 이름을 붙일게요. 그 성분이 A, B다 이겁니다. 그러면 점 A를 지나면서 U 벡터의 평행한 직선. 그러면 어떻게 생겼을까? 평행한 직선이 이렇게 요 정도?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요. 그죠? 요 점을 지나는 거예요. 요 점을. 자, 그러면서 요 벡터하고 평행한 직선은 딱 한 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직선이를 막 움직이는 점을 우리가 이름을 붙이자. P라고 놓고 X, Y라고 이름을 붙여볼게요. 그럼 이 X, Y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요 점의 벡터 요 벡터를 벡터 방정식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거지. 자,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얘는 원점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막 움직이는 거야, P가. 그럼 OP 벡터는 자, OP 벡터는 어떻게 될까요? OP 벡터는 OA 벡터 플러스 AP 벡터 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예, OP 벡터는 OA 벡터 플러스 AP 벡터 하면 되겠죠. AP 벡터. 예, AP 벡터. 그죠? 맞죠? 그런데요. 이 AP 벡터라는 것은요. U 벡터하고 평행해요. 벡터가 평행하다는 게 뭐였지? 방향이 같거나 방향이 반대거나야. 그럼 P가 여기 있으면 AP 벡터와 U 벡터는 방향이 같고 P가 이쪽에 있으면 AP 벡터하고 U 벡터는 방향이 반대야. 어쨌든 평행하잖아. 그렇다면 우리는 이 AP 벡터를 뭐라고 쓸 수 있어요? U 벡터의 실수배 TU 벡터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자, 이제 여기서 이 벡터들의 성분을 도입을 해봅니다. 그럼 OP 벡터는 성분이 뭐죠? X, Y죠. 자, OA 벡터는요. X1, Y1이죠. 그 다음에 TU 벡터는 T 곱하기 U 벡터가 뭐였죠? A, B였어요. 그죠? 자, 이제 X1, Y1을 이쪽으로 넘깁니다. X-X1, Y-Y1이 되겠죠? 자, 자, 얘네들은 TA, TB가 될 거예요. 그럼 TA하고 요거하고 같아야 되고 TB하고 요거하고 같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T는 뭡니까? T는 A분의 X-X1이고 T는 B분의 Y-Y1 이렇게 될 거예요. 맞나요? 자, 그러면 얘를 슬쩍 지워요. 이렇게 되면 요것이 바로 우리가 찾는 뭐가 된다? 예,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얘를 잘 보면은요. 분자를 보세요. 분자를 보면 뭘 알 수 있죠? 아, 요 직선이 지나는 점이 X1, Y1이구나 라는 거지. 그죠? 분자를 보면 지나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모에 뭐가 나타났나요? 요 직선의 그렇죠. 예, 방향 벡터입니다. 방향 벡터. 우리가 이걸 방향 벡터라고 그래요. 이 직선이 쭉 뻗어나간 방향. 이 방향으로 갔습니다. 이 벡터란 말이에요. 이 벡터. 근데 이쪽으로 뻗어나갔습니다 해서 길게 얘기해도 되지만 짧게 얘기해도 되잖아요. 여기로 갔습니다. 얘랑 방향을 같이 만들어주면 돼요. 요 벡터. 그죠? 이쪽으로 갔습니다라고 해도 되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점 2,3을 지나고 방향 벡터가 1, 4인 직선이 뭐니? 그러면 방향 벡터 지나는 점. 아하, 분자에 뭐가 나타난다고요? 지나는 점을 써주세요. 2,3. 방향 벡터 밑에다가 써주세요. 네, 이겁니다. 있죠? 자, 요건데 여기서요.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보세요.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이렇게 해보세요. 자, 서로 다른 직선인가요? 아까랑 똑같은 직선인가요? 똑같죠. 똑같은 직선입니다. 그러면요. 이 직선이 이쪽으로 갔는데요 라고 해도 되고 이쪽으로 갔는데요 라고 해도 되잖아요.
그럼 이 벡터가 1,4라면 이쪽으로 가는 벡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겠죠? 예, 그러니까 분모의 부호가 완전히 바뀌어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분자에서 x하고 y의 개수가 반드시 플러스 1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2x-4 여긴 5가 있고 3분의 y 마이너스 y 플러스 1이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쪽은 x의 개수가 2고 y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x의 개수가 2가 돼야 되거든. 그럼 분자 분모를 2로 나눠보세요. 그러면 2분의 5분의 x 마이너스 2죠. 그 다음에 요건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마이너스 1로 나누세요. 그럼 마이너스 3분의 y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이 벡터는 이 직선은 2,1을 지나죠. 그리고 방향 벡터가 2분의 5, 마이너스 3인데 이 모양이 좀 안 좋잖아.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자, 직선이 이렇게 쭉 뻗어 있는데 이 직선은 여기로 갔습니다. 요게 방향 벡터일 수도 있고 일로 갔는데요. 이게 방향 벡터일 수도 있죠. 중요한 건 방향이기 때문에 이 방향 벡터의 성분의 비율이 중요한 거지 크기는 상관없으니까 얘들을 2배로 늘려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얘는 뭐가 돼요? 5. 얘는 뭐가 되죠? 마이너스 6이 됩니다. 그러니까 5분의 x 마이너스 2 이퀄 마이너스 6분의 y 마이너스 1 상관이 없는 거죠. 맞습니까? 네. 자, 요게 한 점을 지나고 주어진 벡터, 이 주어진 벡터가 바로 뭐라고요? 방향 벡터입니다. 예, 요 벡터의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자, 그럼 이제 요 얘기는 지우도록 하고, 이거 아까 했었던 거 있죠? 지웠던 거, 이제 그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뭐였나요? 그거는, 예, 니은이었던 것 같아요. 니은. 자, 니은, 두 점, A라고 그럴까요? x1, y1 하고, x2, y2를 지나는 직선입니다. 자, 여긴 방향 벡터 얘기가 없네요. 뭐에 평행하다 그런 말이 없네요. 한번 볼까요? 자, 일로 와라, 일로 이렇게. 자, 중심은 이렇게 가고, 좀 줄이고, 자, 이렇게 보죠. 역시 이쪽이 x축이고 y축입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두 점이 있어요. 두 점. 자, A라는 점은 x1, y1이고 B라는 점은 x2, y2죠. 그러면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예요? 딱 한 개죠. 이렇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하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까는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이 무수히 많았는데 대신에 방향 벡터가 있었죠. 요 벡터랑 평행한 직선. 근데 이번에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딱 하나로 고정이 되니까 방향 벡터가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 위를 움직이는 점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놈을 P라고 놓고 왔다 갔다 움직이니까 x, y라고 놓읍시다. 됐죠? 자, 그러면은요, 이제 OA 벡터라는 게 있을 테고 OB 벡터라는 것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OP 벡터라는 것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시점은 5로 잡죠. 예, 이미 좌표가 도입이 됐으니까 위치 벡터 이후의 단계죠.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얘는 막 움직이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야. P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OP 벡터는요. OA 벡터 더하기 AP 벡터라고 해도 되겠죠? 그쵸? 자, 그런데 이 AP 벡터라는 거는 AB 벡터랑 방향이 같으니까 이 AP 벡터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B 벡터의 실수배 T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맞죠? 자, 그런데 시점이 지금 다 좌표 평면이니까 시점이 다 5가 돼야 되는데 요 놈은 5가 아니구나. 그럼 여기서 또 AB 벡터는 어떻게 쓸 수 있죠? OB 벡터 마이너스 OA 벡터 이렇게 쓸 수 있죠. 그 앞에 뭐가 붙었어요? T가 붙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우리가 성분을 도입합니다. OP 벡터는 뭐예요? X, Y죠? 예, OA 벡터는요. X1, Y1이죠? 그 다음에 OB 벡터 마이너스 OA 벡터에 T배를 합니다. X2 마이너스 X1, Y2 마이너스 Y1 맞나요? 자, 얘들 넘깁니다. X 마이너스 X1, Y 마이너스 Y1 이것은 T를 곱할 거예요.
그러면 t를 곱해서 x2-x1 또 t를 곱해서 y2-y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거랑 요거랑 같고 요거랑 요거랑 같잖아요. 그죠? 그럼 또 t는 뭐예요? t는 자 x2-x1분의 x-x1 또 t는 y2-y1분의 y-y1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그러면 자 정리한 걸 보세요. 아, 요 직선은 어디를 지납니까? 분자를 보면 알 수 있죠? x1, y1을 지납니다. 그런데 밑에는 나와 있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방향 벡터라고 그랬죠? 자, 방향 벡터가 이게 맞습니까? 그렇죠. 이 P가 여기를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직선이 뻗어나간 방향은 AB 벡터. 이걸 방향 벡터로 잡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AB 벡터가 돼요. 물론 BA 벡터로 해도 돼요. 그럼 요 앞뒤가 바뀌겠죠, 앞뒤가. 그럼 전체적으로 부호가 바뀌어도 똑같잖아요. 아까 했었던 것처럼. 그 다음에 x1, y1, a만 지나는 게 아니라 x2, y2를 지나니까 요거를 x2, 요걸 y2로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같은 직선입니다. 근데요, 얘 잠깐 보세요. 어디서 좀 많이 본 것 같지 않나? 이거? 자, 아까 수원에서 얘기했었죠? 예,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그게 수원에서는 이런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있고, 여기가 x1, y1. 여기 있네, 여기. 이 그림 있네요. 이거 갖고 하죠. 자, 여기 x1, y1, x2, y2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우리는 어떻게 썼죠? y-y1은 x2-x1분의 y2-y1의 x-x1 이거였잖아. 그럼 x-x1이 분자에 곱해지는 거죠. 이거 위로 올리고 얘를 나누기를 해보세요. 양변을. 그럼 이게 밑으로 깔려서 y2-y1분의 y-y1은 이게 분자로 올라가면 x2 빼기 x1분의 x 빼기 x1 이렇게 되잖아요. 자, 좌변 우변 바뀐 게 바로 이거죠. 예,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수어는요 기울기를 쓰는 게 좋아요. 요게 기울기잖아요. 요게. 그러니까 굳이 방향 벡터를 쓸 필요가 없다는 거지. 기울기를 써서 표현하는 것이 훨씬 편해요. 그런데 3차원 공간에서는 기울기를 쓸 수가 없어요. 3차원 공간에서 이 공간을 지나는 직선에서는 기울기를 쓸 수 없어. 그래서 벡터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미리 2차원 평면에서 직선의 방정식에 방향 벡터를 미리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벡터를 이용해서 직선의 방정식에 익숙해지면 3차원 공간에서도 3차원 공간을 뚫고 지나가는 직선을 벡터를 써서 표현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을 굳이 방향 벡터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점을 지나는 직선 됐죠? 자, 여기까지 직선의 방정식 일단 방향 벡터가 주어진 경우입니다. 자, 끝.